디지털 무슨 정부 뭐 그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탑 기사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언론이 예. 윤 후보가 원하는 걸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해준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를 저으면서 또 귀하신 분하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지 해서 사회 원로 한 분을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원래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분으로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보수가 아닐 것 같은데도 계속적인 그 보수 입장에서 보수를 걱정하고 또 그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가끔은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오신 이영작 박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뵙기에는 참 우리 원래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저기 드신 걸로 연세가 시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생각보다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건강하시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나이 든 사람들은 보이는 게 건강이니까요. 예. 그 요즘도 칼럼도 막 꾸준히 쓰시면서 그 이 보수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의 어떤 그 충우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매일같이 그 훈수를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 개편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편 국민의힘 개편 방안 어떻게 돼야 되고 오늘 아침 칼럼에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 많은 분들이 이준석 그다음에 그 김종인 그런 대표님이 김종인 그 위원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칼럼에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아울러서 선대위 개편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전망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돼야지 과연 보수가 정권 교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최근에 와서는 뭐 정치 이런 것에 개입을 전혀 뭐 내가 원래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네. 학자시는 회사하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정권이 반드시 교체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그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글을 써서 SNS에 올리면은 그 SNS에서 또 받아서 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식으로 컬럼을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한두 마씩 쓰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지금 윤석열 캠프를 들여다 봤을 때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당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고 또 캠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갈라줘야 돼요. 캠프에서 하는 일은 후보가 이 선거운동하는 거 그 일에만 열중하면 돼요. 자기 메시지 던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는데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적어도 언론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언론에 나타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게 분명히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기응변식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응답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응답하면서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내부가 너무 조직이 방대해요. 예. 물론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992년 김대중 대통령 캠프에 못지않는 네. 그 굉장히 헤비한 조직이었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92년도에는 졌고 97년도에는 이겼는데 예. 97년 캠프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예, 예. 그 후보가 정말 비서들 오고 자기 그 캠프 몇 명 데리고 하고 당에서 다른 일은 당에서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고 후보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승리하는 데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지만 96년도에 그 미국에서 클린턴이 선거를 할 때도 예. 선거 캠프가 불과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예. 아주 가벼웠습니다. 예. 정치인은 상원의원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정치인 아무도 없었고 딕 모리스가 있었고 그 밑에 수화 몇 명이 들어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 팀이라든지 메시지 팀이라든지 그런 거는 메시지 팀장이 들어와 있고 여론조사하는 딕 모리스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당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한 분이 있었고 그게 다예요. 네.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냥 가벼웠는데 나중에 사실은 그 캠프에서 딕 모리스가 여자 문제가 언론에 크게 터져가지고 딕 모리스가 캠프를 그만두었지만 예. 그 가벼우니까 딕 모리스를 갈아치우고 쉽게 그냥 인수인계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캠프는 가벼워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선거 캠프에서 자기 매니저를 치워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딕 모리스가 매니저였는데 딕 모리스가 잘했는데 여성 문제를 일으켜서 너무 대소특별되는 바람에 이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캠프는 네. 사실 후보가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네. 무거워서.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중진들이 너무 많아요. 중진들 어떻게 마구 잘라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캠프가 너무 무겁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당으로 이런 걸 다 가야 된다. 네. 당이 이런 걸 해야지 후보가 발 빠르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런 걸 결국은 이준석이 이런 거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또는 김종인 씨가 자기 진가를 발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후보 캠프는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에 무슨 특보들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어드바이스하고 특보만 두면 돼요. 조직은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당에서 지원하면 돼요. 네. 당에서 그 지원하도록 하고 어드바이서가 무슨 뭐 여성 문제, 양성 문제 어드바이서라든지 무슨 저런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어드바이서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의견 주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 6개 본부가 있었는데 6개 본부의 기능이 뭐예요? 예. 그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예. 공약에 집어넣는 거지 예. 그것이 후보가 할 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요구사항끼리 서로 이 충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충돌 생길 때 후보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후보는 지금 유권자들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부 다 당이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보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다.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소위 에이자일하다 그러죠. 네. 신속하게 모든 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조직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선거 캠프에는 기울 부정이 있어요. 예, 예. 아주 내 기울을 꽉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DJ 캠프 옛날에 보면 건노갑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캠프 내 기울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놀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 어느 캠프나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저 2012년 박근혜 당시에는 그 김무성 씨가 네. 기열반장을 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보면은 네. 이상득 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예, 예. 그러면서 그 캠프 내 어떤 저 기후를 꽉 잡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김종인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글을 내가 얼마 전에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씨는 김종인 씨가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네. 거기서 김종인 씨 역할을 디파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당 대표로서 당에서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준다. 홍보물 만드는 건 전부 다 당에서 만들지 후보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후보에는 후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후보로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공약 같은 거는 당에서 만드는 거고 후보의 메시지는 후보가 하는 거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인적 구조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조직을 가지고는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모를 거니까 인적 구조에서 김종인 그 위원장님은 귤반장, 네. 귤반장 역할로 하고 지금처럼 모든 걸 본인이 뭐 이게 좌지우지하고 그건 안 될 거예요. 예, 예. 실제로 그게 캠프를 해보면요. 예.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 거예요. 예, 예. 네, 또 후보가 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 선대위 조직을 그 가지고 있지만 후보 정점으로 아니가 이 대표 조직을 가지고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홍보물 만드는 거. 예. 공약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공약을 만들 때 서로 컨플릭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컨플릭트를 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이 무지하게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노조 문제도 있고 네. 경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노조와 경영인 사이에는 틀림없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붙들고 후보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당에서 하라는 거예요. 당과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는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만 하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전에 DJ도 보면은 하루에 한 4-4번 나타나잖아요. 네. 그것만 충분해요. 그리고 쉬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일 무슨 말 할 것인가 보고 연습하고 쉬고 또 나가고 그것만 하기에도 바쁜데 그 캠프를 운영을 하는 일을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그 도상으로 이렇게 하면 딱 구분이 되고 네. 저도 딱 와닿는데 요번에 이제 그 후보하고 윤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갈등이 있었던 그 촉발이 됐던 게 젠더 문제거든요. 네. 젠더 문제. 네. 젠더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는 젊은 기분으로 네. 그 어제 이제 그 후보가 이제 그 2030을 너무 몰랐다. 지금부터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마다 젠더를 보는 역할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모르면은 좀 후보한테 맡겨놔야지. 지금 사람들은 후보에 앞서서 그 이슈 자체를 자기가 파이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거는 제가 볼 때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프를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큰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리크루트 했지만 그 사람은 외곽에 있었지 캠프 내에 들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요. 예. 캠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씨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떨어져는 봤지만 승리하는 선거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도 받고 이겨도 받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예. 뭐 그것도 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그런 대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또 당이 직접 거기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 92년이나 87년도 대선에서 DJ가 패배하는 데는 어떤 캠프가 움직인 것보다는 당이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참 무거워요.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이제 후보가 나 오늘 어디 간다. 그럼 그거 다 준비해 주는 게 당에서 다 해주는 거. 당 지구당에 다 연락해 가지고 다 조직하잖아요. 그런 일은 다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말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는 후보와 예를 들어서 후보 매니저 지금 얘기하자면 김종인 씨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정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말 한다. 그럼 그 말을 당에다 다 알려주고 그 당에서 오늘 후보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거라는 거 다 기대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뭐 언론의 논평이 나올 때 이런 말 할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게 당에서 할 일이거든. 당 대변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후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97년도에 12월 18일이 선거날 아니에요. 12월 17일 날 원래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DJ가 캠프하고 거기서 유지들 만나고 유지들과 아침 18일 날 조찬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투표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서울이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얻을 게 없습니다. 서울에서 하십시오. 서울에 집중해서 서울에서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 그리고 제가 그런 여론조사를 저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조사를 보더니 제가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 당에서 해놓은 거 다 취소하고 서울에서만 그날 6번인가 7번을 다 스탬프 스피치로 이제 그걸로 끝냈다고요. 그리고 정말 근소한 차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조직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캠프의 중진이 부산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DJ가 부산 취소해야 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부산에서 완전히 이건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캠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뜻이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캠프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는 캠프에서 가벼워야 된다는 건 내가 거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울부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스피치가 있는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후보는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예, 그 이해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주요 우파 보수 우파 유튜버 한 두세 군데만 해가지고 거기다만 정보를 거기하고만 계속 정보를 해서 그쪽 통해서 다 나가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기조합니다.